인도네시아 수도가 침몰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수도 천도까지 진행 중인데요. 농담 안 하고 30년 뒤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절반 이상이 바닷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 시청자의 70%가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자카르타는 아예 침몰 중입니다. 자카르타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 중인데요. 661.5제곱킬로미터에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이죠. 지금 자카르타 상황이 진짜 심각합니다.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경제포럼은 자카르타 북부의 95%가 2050년까지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의 경우에는 13개의 강의 하구가 관통하는 습지에 위치하고 있고 자바의 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홍수가 잦은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1000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땅이 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도시의 거의 절반이 해수면보다도 아래에 있죠. 이러한 변화는 자카르타 시민들에게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무아라바루 지구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층에 베란다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면 1층이 잠겼거든요. 집안 자체가 침하되고 있어서 이 건물을 버리는 것 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어떤 건물은 물에 잠기기를 반복하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는데요. 바로 누산타라입니다. 누산타라는 2022년 중후반부터 건설이 시작되었고요. 수도 자카르타와 마찬가지로 독립시입니다. 사실 이게 2024년에 수도로 천도할 예정인데 아직 건설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4년에 예정된 천도는 취소가 되었는데요. 2028년까지 누산타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은 466조 인도네시아 루피아, 하나로 4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4.2배 정도 규모죠. 문제는 여기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 계획보다 4년 정도 계획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40조 원이나 사업비를 계획했지만요. 민간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가 정부 예산, 80%는 민간 투자로 채운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정부가 직접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2025년 기준으로 예정 부지의 10%도 개발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자재 공급이 끊겨서 공사가 멈춘 구간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자체가 원래 있던 도시를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도시를 만드는 거라 열대우림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열대우림을 다 없애고 도시를 만드는 곳인데 이렇다 보니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원주민 마을 주변에서는 대규모 벌목으로 숲이 훼손됐고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2028년에 수도천도가 목표인데 28년도까지 수도천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 사이에 자카르타는 계속해서 침하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이러한 누산타라 개발에 대해서 한국은 신중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요. 누산타라의 벤치마킹이 세종시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고 또 관리 기술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뒤통수를 한두 번 친 게 아니다 보니까요. 한국은 이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누산타라에 대한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고 실무 접촉에도 나섰지만 계약 체결이나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누산타라 개발에 참여를 하여 사업 수익성이나 제도 리스크, 현재 금융 조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해 공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국은 좀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카르타의 침하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이렇게 침하가 심각한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식수 등을 지하에서 과도하게 추출하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강물을 정화에 공급하는 수돗물은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자카르타 시민들의 대다수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 지하수를 쓰면 쓸수록 땅이 밑으로 꺼진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만을 따라서 인공성과 32km에 달하는 바다 방벽을 만들어서 침수를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요. 지하수를 계속 쓰는 자카르타의 시민들을 전부 다 막지 않는 이상 침하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년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고요.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자카르타를 버리고 수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총인구가 2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 56%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한국만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방 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당장 인도네시아의 경제의 60%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새 수도가 건설되는 칼리만탄 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등 기반 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진척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감사원에서는 너무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까 국가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기도 할 정도였죠.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수도 이전을 시도했던 나라들의 결말입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국가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먼저 미얀마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2005년 기존 수도였던 양곤을 버리고 네피도르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규모 계획 도시였고 도로는 넓었고 관청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네피도는 사실상 공무원 도시 수준에 머물렀고요. 경제와 외교, 금융의 중심은 여전히 양곤에 남아있습니다. 기업과 자본도 네피도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은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중심은 상파울루와 리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브라질리아는 정치 엘리트와 공무원 중심의 도시가 되었고 시민들의 생활과 산업은 수도 밖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 이후 브라질은 수도 유지 비용과 인프라 확정 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했고 지역 불균형은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는 옮겼지만 국가 구조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는 옮겼지만 국가의 심장을 옮기지 못한 겁니다. 행정 기능만 분리된 채 국가는 오히려 이중 구조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인구 집중이 자동으로 분산되지 않고 경제와 자본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돈은 명령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도 이전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옮겨놓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도 이전이 성공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행정 수도는 만들 수 있어도 진짜 수도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이죠.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과감한 결단인 동시에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 전망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시간 없습니다. 자카르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년 평균 7cm 이상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누산타라는 아직 도시의 형태조차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이전이 늦어질수록 자카르타의 피해는 누적되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 위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새 수도를 짓는 비용과 기존 수도를 버티게 만드는 비용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큽니다. 민간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수도는 사실상 반쪽짜리 수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민간 투자 구조는 이미 무너졌고 정부 부담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이어지면 결국 복지와 교육, 인프라 예산이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수도 이전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은 이전할 수 있어도 시민과 기업은 다릅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시장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도시는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산타라는 아직 일자리도 산업도 생활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 이전이 이어질 경우 수도는 비어있고 자카르타는 여전히 붐비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수도 이전 실패 국가들이 모두 2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바로 정치 리스크입니다. 수도 이전은 정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프로젝트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누산타라에 대한 정치적 온도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누산타라는 완성되지 않은 수도, 멈춰선 상징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지금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몰하는 자카르타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되지 않는 누산타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더 큰 시험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그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이 생존 전략이 될지 아니면 국가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 될지는 앞으로 10년 안에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